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영업사원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조직에는 영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외부와의 소통의 주요 도구인 영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리 조직인 기업은 물론이고 비영리 조직인 정부, 교회, 학교, 병원 등의 거의 모든 조직이 영업에 의해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타인과 인맥을 맺거나 흔히 연애를 하는 것도 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면 흔히 기업에서 판매 행위를 연상하는데 실상 세상의 모든 조직과 개인의 삶도 영업에 의해서 지속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업은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영업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기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또 이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하여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영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우리는 영업부서라고 하고 또 판매 활동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업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영업사원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기업의 매출이 결정되고 또 나아가서 이들에 의해서 기업의 마케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객들은 영업사원과 구매를 결정하는 그 진실의 순간에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고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영업사원에 의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판매 여부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흔히 영업사원들을 기업의 얼굴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영업사원들은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영업사원은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 영업 활동 중에서 직접적인 대면 영업 중에 하나는 방문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문 판매는 가장 공격적인 영업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판매를 하는 것은 고객 창출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판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실크로드나 대항해를 통해서 방문 판매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보부상도 역시 방문 판매 영업 사원들이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 대면 영업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고객들에게 현장에서 즉각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객의 불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객이 불만에 침묵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고객 유지와 고객 애호도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장점으로는 고객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경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들의 정보를 통해서 제품은 물론이고 마케팅도 제때에 변화시킴으로써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영업을 합니다. 모든 기업은 영업부서가 있고 또 영업부서 내에서 직접적인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이들 영업사원들에게 의지하며 기업이나 제품에 애착을 보이는 단골 고객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영업사원들은 기업의 경영의 핵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규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간혹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폄하하는 영업사원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 전략을 실천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전달하는 영업사원들은 기업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목표 기반의 꿈을 넘어 꿈을 달성하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업사원들은 무엇 때문에 과연 영업 일선에 뛰어들었을까? 그들의 영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은 해당 기업의 고객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왕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여 싸게 사용하자는 이유와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영업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이들 중에는 평범하게 이러한 개인적인 동기로 영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둔 전문적인 영업사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 생존, 즉 밥벌이를 동기로 해서 시작한 영업사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여러 조건들이 사무직의 취업이나 자영업보다는 낫다고 판단하여 영업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밥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밥벌이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영업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고 가족의 행복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영업에 입문하는 전문적인 영업사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외국계 보험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거에 보험 아줌마라고 불렀던 시대를 이제는 파이낸스 플래너, F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의 방법과 규모를 스킬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서 과학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영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끌어올렸고 또 고소득 시대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전문적인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여 고소득의 전문가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부업 삼아서 하거나 혹은 밥벌이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로 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업에서 영업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자유롭게 회사의 외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그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울타리는 보호장치인 동시에 구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또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영업사원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때 하는 것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이 가지는 나름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업사원은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책임으로 이러한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의 또 다른 매력은 전문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업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담 전문가가 바로 영업사원인 것입니다. 기업의 마케팅 요소를 재화로 바꾸는 전문가 역시 영업사원인 것입니다. 즉, 영업은 고객과의 끊임없는 스킨십을 가지고 직접 소통하며 또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를 보다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언어로 스토리텔링을 하여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인 영업사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은 전문가로서 큰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영업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의 가장 큰 매력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영업을 시작하여 이제는 일반 주부들은 상상도 못할 성공을 거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꿈을 넘어서 꿈은 무엇인가? 대구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하는 이모 사장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녀는 어린 딸을 맡길 곳이 없어서 딸의 손을 잡고 영업을 시작한 주부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 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빌딩에서 300명의 영업사원들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였고 자체 연수원을 설립하여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많은 영업사원들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후배 사업가들을 육성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영업을 통해서 꿈을 넘어서 꿈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장의 사례를 설명하자면 당시의 모든 주부들의 꿈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꿈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 꿈은 당연히 이루고 또 그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은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장은 영업으로 행복한 가정주부가 되는 꿈도 이루었고 또 그 꿈을 넘어 또 다른 꿈도 이룬 위대한 영업사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입사하기, 의사가 되기, 고시에 합격하기 등의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즘 인생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학교나 직장에 일을 하는 젊은 20대 청년층을 보면 항상 향후에 80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계획하였던 꿈을 이루고 그 난 다음에는 현실에 안주하여 너무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인, 의사, 변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꿈은 물론이고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남은 인생 80년을 살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꿈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넘어서 꿈을 이루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부 출신, 직장인 출신, 자영업자 출신 등의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통해서 안정된 직업의 획득이라는 꿈을 이룬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꿈을 꾸고 이룬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영업으로 꿈을 넘어서 꿈을 이루었고 영업으로 인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업은 결코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직관과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도 결코 아닙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감성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 전문직이 바로 영업사원인 것입니다. 영업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영업을 통해서 집안을 일군 사례는 부지기수이고 영업사원으로 출발하여 대기업의 CEO에 오른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영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기업을 일군 위대한 성공 스토리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자신의 업인 것입니다. 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성공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영업이라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해서 했든 어쩔 수 없어서 했든 영업을 시작한 이상 자신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에 임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은 분명한 자기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땀 흘린 만큼 성공할 것이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웅진그룹을 창업한 윤석금 회장도 백과사전을 판매하던 영업사원 출신입니다. 비록 뼈아픈 실수로 인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맨손으로 시작하여 10조 그룹을 일군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도 영업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업 초보자들 중에는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의 카르마의 번역입니다. 원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서 인과의 연쇄 관계에 놓이는 것이며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현재의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미래의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잠재적으로 지속하는 일종의 초월적인 힘이 감득되어 있으며 흔히 시간, 천명, 천성 등의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천명 정도의 의미가 바로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업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생각은 바로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일을 하러 나와서 개인적인 관심과 활동이 먼저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은 나의 업이며 일은 전문가답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영업이라고 하는 일은 부업쯤으로 생각을 하며 제대로 전념하지 못해서
적응도 못한 채 결국 조기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 주요 업이 되지 못하는 한 절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초보자는 영업이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라면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시간을 시장과 제품을 학습하고 또한 고객과의 접촉을 위한 홍보와 개척을 해야 하는 영업의 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환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영업을 알고 나서는 자신감을 잃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판매를 해야 하고 판매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인 영업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분명히 업으로 알고 해야 하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땀을 흘림이 있어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번다는 상식을 알고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못해서 영업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영업사원들 중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분명 친구들처럼 대기업 관리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정에 여의치 않아서 영업에 입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자신의 일을 내세우기가 썩 내키지 않고 일에 신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한 발 뺀 듯한 자세로 일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적은 올려야 하니 지인들을 찾아가서 읍소를 합니다. 판매를 해도 성취감이 안 생기고 거절을 당하면 매우 쉽게 좌절을 합니다. 스스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일에 전념도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영업사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영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우리 사회에서 영업의 위상이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내미는 것조차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영업에 대한 자세도 문제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업에 대한 인식도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것입니다. 특히 영업은 가장 정직한 사업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흘린 땀만큼 정확하게 수확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미국의 영업 매니저이자 비즈니스 코치인 제프리 지토머는 영업을 한마디로 일하기, 워킹이라고 했고 두 마디로 열심히 일하기, 하드 워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은 일답게 해야 합니다. 영업도 일로서 일답게 할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비전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업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쉽게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최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원대한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의 크기만큼 가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또 일에 대한 전념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면접을 할 때면 모두 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코 걸고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안이해지고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힘들다고 불평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오라는 것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일을 시작하면 현실과 괴리에 지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영업사원에게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많은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고객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영업사원의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요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어색한 상황을 겪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포기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비전입니다. 자기 비전이 분명하면 갈등과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고 각각의 다른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과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은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하고 자신의 일에서 성공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모두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명확한 비전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비전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돈을 벌자, 성공하자 그 정도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이는 여러 곳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외쳐야 합니다. 비전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바로 비전은 분명히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설정했으면 그 비전을 달성할 활동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전에 시간을 입히면 목표가 되고 목표에 숫자를 더하면 계획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일, 주간, 월간 활동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목표에 몰입을 하면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활동 목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면 됩니다. 노련한 매니저들은 영업사원의 비전에 따른 최적의 활동 목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업사원을 통해서 비전 달성을 테스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후에 이루고 싶은 비전을 정하고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전지 한 장에 꾸며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계획도 함께 만들라고 했습니다. 매일 보고 결심하는 자기 체크도 하게 했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60%가 그 비전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크고 2개 이상인 사람의 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비전의 크기가 작은 사람일수록 달성률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전이 작은 사람은 활동 목표가 적었고 활동 목표가 적으니까
일에 대한 태도가 미진했고 활동력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1년 후에 집을 넓히고 자기 차도 사고 부부간의 해외여행을 목표로 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세운 활동 계획을 보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었는데 그 계획에 근접한 활동을 1년 동안 지속했던 결과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업 비전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라. 보이는 것. 달성 가능한 비전을 세워라. 절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세워라. 실행.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높은 활동 계획을 세워라. 꿈.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활동 계획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라. 현실.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습관에 따라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가 하면 습관에 의해서 성격과 인격도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간을 만들듯이 좋은 영업 습관이 성공적인 영업사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출근입니다. 성공한 영업사원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모두 영업소로 출근해서 조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출근을 하여 조회에 참석해서 정보를 얻고 고객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여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출근입니다. 영업사원은 일 자체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영업사원의 일은 매일 출근하여 홍보하고 가망 고객을 만들고 판매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습관화되어야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자신감은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일의 자신감은 일을 즐기는 단계가 되며 어떤 일이든 일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영업에서 일하기의 습관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21일 작전이라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특세 20일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21일 연속 참석을 하면 새벽 기도 참석이 습관화가 된다고 하여서 교회들이 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회학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습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몸에 배는 경우가 많지만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21일 습관화 작전을 시도해 보면 한 가지 행동을 정하여 매일 일정 시간에 반복하여 시행해 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전에 영업사원들을 코칭할 때 종종 사용했던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영업사원 스스로 하나를 결심하게끔 하고 21일 동안 과정 관리를 했을 때 그 결심이 습관화된 사례를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구매는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고객의 구매 결정 유도는 바로 영업사원의 몫인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가망 고객을 만들고 판매를 설득하는 영업활동을 21일 동안 반복할 때 모두 습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업은 전문직이다. 갖추어야 할 특성 세 번째는 학습이 필요하다입니다. 영업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영업의 준비사항이 이죠. 고객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영업사원이 배라면 그들은 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고객들은 온갖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고객은 영업사원보다 더 나은 지식과 정보로 영업사원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성적인 구매를 하는 고객은 나보다 더 친한 영업사원으로 나를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고객의 니즈를 넘어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공부밖에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제품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 자체의 지식은 물론이고 제품에 관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까지 만족시킬 흔히 제품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제품 노트를 만들어 봅시다. 제품의 특징을 고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식으로 만들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 화법도 만들어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선정하고 그 고객에 맞는 설득 화법도 만들어 봅시다. 훌륭한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즉 경쟁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지식까지도 능통해야 합니다. 관련 책을 읽고 또 교육과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관리자나 다른 전문가로부터 학습할 교재와 교육을 소개받아서 읽고 참석한 다음 스스로 정리를 하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영업사원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물어보고 또 그 영업사원의 책상 위에 어떤 책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잘하는 영업사원의 행동과 습관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책과 전문가로부터 학습을 받고 다양한 상황과 고객의 특성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익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설득을 위하여 심리학이나 설득과 협상 혹은 고객 행동 같은 분야는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영업사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좋은 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만족을 넘어서 행복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구매를 하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구매를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약회사가 좋은 약을 만들고 그 약으로 의사가 적합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서툴면 환자는 아파하고 불쾌합니다. 좋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서툴러서 판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고객은 불편해하고 다음에 절대로 그 영업사원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고객들은 변하기 때문에 영업 방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업 방법을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진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간 연봉 1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을 물어봤더니 그 중 하나가 영업 관련 독서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제품과 자기개발, 그리고 영업 관련 책을 각각 한 권씩을 읽기로 결심하고 10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영업 관련 도서를 100권 이상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영업 기법을 스스로 발전시켰고 그 덕택에 10년 동안 연봉 1억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영업사원이 되려면 업무 외의 분야에도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영업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도 각각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려면 폭넓은 교양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아는 만큼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는 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지식을 통습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체화된 전문적인 영업사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영업은 단순히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고 고객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고품격 전문업인 것입니다. 만나는 고객에 의해서 영업사원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품격에 의해서 고객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자기 스스로 높인 인격만큼 고객들의 인격도 높아지고 행복해 합니다. 영업사원은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학습은 필수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교양과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훌륭한 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책이 만든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영업사원은 책과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영업은 정직이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사원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영업사원들 때문에 생기는 비난입니다. 단지 제품을 팔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고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영업사원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첫 번째도 정직, 두 번째도 정직, 마지막도 정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해야 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성실이 첫 번째이다. 영업은 정직한 업입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사업이 바로 영업입니다. 하지만 영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성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업의 성과는 운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의 성과는 고객과의 만남에서 발생하고 그렇기에 고객과의 만남에 최대한 성실해야 합니다. 성공한 영업사원을 만나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부지런하고 진지한 것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일과 개인 생활에 엄격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삽니다. 성실을 바탕으로 일과 공부, 취미활동, 사회봉사 등의 많은 것을 하며 성숙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영업사원들입니다. 성공의 조건을 나에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의 조건에 나를 맞추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삶의 성실한 태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라. 영업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내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과의 만남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영업사원의 긍정성을 전달하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웃는 것과 밝고 쾌활함은 기본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대를 가져주는 것과 그들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일에 최대한 열중하되 일에 매몰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에 열중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듯이 도가 지나쳐서 일에 매몰되어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업은 마치 현악기와 같습니다. 현악기는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조이면 끊어지기에 적당하여 조여야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기 관리로 고객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이 영업의 성공 방정식인 것입니다. 화이불치 거미불루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화사하되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영업사원의 자기 관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업사원의 옷차림도 이와 같은 것이 좋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권유할 때 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 처리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할 때도 이러한 수준이 좋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화이불치 거미불루를 속으로 외쳐봅시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부담 주지도 않고 나 자신이 구차하지도 않는 가장 효과적인 적정선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네, 고객에 몰입하고 일에 몰입하자. 몰입이 성공을 부른다. 그땐 내가 미쳤지. 지금 그렇게 하려면 못하겠어.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하다가 보험 영업으로 크게 성공한 후배가 한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영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몰입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한 분야에서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일에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영업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열중해야 성공을 하고 진정으로 몰입을 해야 크게 성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영업사원이 몰입을 하면 고객들이 제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고객이 저 친구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하는 순간 그 고객은 영업사원의 협력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업사원의 성과는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몰입하자. 이왕 시작한 영업에 한번 미쳐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입은 언제 하게 될까? 첫 번째, 몰입으로 이끄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 습관, 칭찬, 인정받기 등이 몰입으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통로는 바로 신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몰입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더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영업에 가치를 부여해 봅시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내가 하는 일에 신념을 가져봅시다. 나의 제품과 나의 존재감으로 고객들이 행복해 한다는 생각과 그 일을 하는 나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몰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몰입은 더 나은 성과를 불러오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어릴 적 기억. 어릴 적 냇물에 들어갈 때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물 밖에 있을 때는 여러 생각이 많아 물에 들어가길 주저하게 만듭니다. 물이 차가울 거야. 물이 더러울 거야. 바닥에 돌이 많아서 발바닥이 아플 거야. 등등 물이 발목과 무릎까지 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이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잠기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물이 편안하구나. 수영하니 좋구나. 물놀이 하니까 재미있다. 그러곤 무려 2시간 정도 정신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몸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그래서 태도인 것입니다. 영업 세상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고서도 바깥에 머물기만 하거나 발목이나 무릎 정도만 들어갔다면 절대로 영업의 참맛을 느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왕 시작했다면 영업의 가슴과 목까지 들어가야 영업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업이라는 물속에 어디까지 들어왔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영업 부서 내의 인간관계에 충실하자. 일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료, 상사, 부하, 협력업체, 거래선, 특히 고객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사업의 성패에 결정을 짓는 것이 바로 한국적인 사회입니다. 영업은 자유로운 직업인 프리랜서 성격이 강하기에 고객들에게만 잘하면 되고 영업부서의 인간관계에 등한시하는 영업사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순간 고성과를 달성한 영업사원들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니 매니저는 떠받들고 동료들은 부러워하고 후배들은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고집만 피우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그 영업사원의 말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영업사원의 교만은 습관이 되어서 고객에게도 교만을 해지고 결국 고객들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매니저나 동료와 후배들에게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영업사원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영업부서 내에서 인간관계에 충실하자. 매니저의 코칭에 귀를 기울이고 동료와 좋은 친분을 나누고 후배들에게는 존경받는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방전된 스마트폰이 되지 맙시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도 방전이 되어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을 해야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서 내의 동료들이 충정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과가 좋더라도 영업부서 내에서 관계가 좋지 못한 사원은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산의 소련. 5월 동주 이야기에 상산의 소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중국의 상산 지역에 소련이라는 뱀이 있었는데 절대로 적의 공격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공격당하면 꼬리가 도와주고, 꼬리가 공격당하면 머리가 도와주고, 온몸이 공격당하면 머리와 꼬리가 힘을 합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하는 영업소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와 선배, 그리고 신입 영업사원이 서로 도와야 모두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진급이 어렵고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아예 진급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두루 보살필 줄 아는 성공의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입니다. 영업부서 내에서 나를 버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영업부서 내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를 도와주고 2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료와 후배를 배려합시다. 1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겸손합시다. 1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입니다.